안녕하세요. 정기예금보다 못한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펀드가 아주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좀 기다렸다가 갈아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1000억 이상 설정액을 가지고 있는 펀드 규모의 퇴직연금 펀드들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5월 28일 기준으로 찾아본 건데요. 5년 수익률을 보시면 이렇게 정기예금보다도 형편없이 낮은 것들이 많아요. 마이너스인 것도 있죠. 심지어. 연한산으로 하셔도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낮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안타까워요. 어, 수익률이 세상 정기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을 드렸으니 당연히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선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펀드 해봐야 재미없구나라고 거듭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하나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 노란색에 보시는 것처럼 와 5년 수익률이 27.8이니까 연한산이 5%나 나오네? 이걸로 갈아탈까?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직전 3년간, 4년간, 5년간 수익률 좋다고 그래서 갈아태워 놓으시면 그때부터는 안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항상 1등하는 자산은 없어요. 들쭉날쭉한 성과를 보인다는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표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대로 MMF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MMF 연금에 투자하셔도 1.6%나 수익이 납니다. 연환산 했을 때. 이거보다도 못한 채권 펀드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상당히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그리고 내가 가입한 연금이 속썩이는 이유를 제가 찾아보면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한국 중심이에요. 앞서 신영자산이나 한국밸류 자산운용 모두 국내 주식형을 상당히 잘하는 운용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점을 가진 가치주와 배당주 스타일이 너무 한국 주식 중심으로 스타일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아까 피델리티의 글로벌 배당 인컴 같은 형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배당이 높은 글로벌 주식들이 주목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과는 한국 주식보다 훨씬 좋죠. 이 투자 스타일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지역이 한국 중심으로 쏠려 있는 거다. 그리고 투자 스타일도 제가 봤을 때는 가치 배당할 게 아니라 차라리 한국은 인덱스로 투자하는 게 훨씬 낫었다라는 건데요. 가장 근원적인 거는 국가가 너무 쏠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여드린 대로 저도 앞으로 뭐가 좋을지 모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방송을 보시면서 앞으로 뭐가 좋을까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모르고 바쁘시다 보니까 아마 직원이 권해주시는 대로 무작정 가입하시지 않았나라는 것도 좀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가입하고 계신 연금이 원금 정도 수익이 되잖아요. 그럼 꼭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꾸냐면 나의 코어 자산, 저는 7에서 80%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뭐 절반만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전한 건 뭐냐면 여기 1, 2, 3번에서 좀 비껴나 있는 것들이죠. 한국 중심이 아니라 글로벌로 좀 분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산군도 너무 주식에만 매몰되지 마시고요. 채권이라든가 리츠라든가 뭐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스타일도 꼭 가치배당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형 스타일도 있죠. 저는 이렇게 분산하는 게 안전한 거다. 그래서 코어를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앞서 보이셨던 한국,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좋을 거로 기대가 되는 만약에 여러분 판단 또는 저도 방송에서 언급하는 심천 차이닉스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성, 뭐 세틀릿이라고 그래서 그 코어를 제외한 비중만큼 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보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표 많이 보셨죠? 연도별로 어떤 자산이 가장 1등 했느냐 수익률 표거든요. 2019년에는 DM 에코티, 글로벌 주식이 1등 했네요. 근데 2018년에 1등인가요? 꼴등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1등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항상 이기는 게 있거든요. 이긴다기보다 1등이나 꼴등에서 항상 벗어나는 애들은 있어요. 뭘까요? 가운데 제가 이거는 다이버시파이드라고 되어 있는 분산한 포트폴리오는요. 1등과 꼴등은 아니지만 최소한 중간은 간다는 겁니다. 이거에 착안하면 투자를 잘하신 뭐 워렌 버핏 같은 분들도 항상 높은 수익률보다도 원금을 잃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논리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목격하실 수가 있고요. 10년간 쭉 매년 성과를 누적해서 가지고 와 보면 당연히 분산 투자 이렇게 좋은 성과를 가져옵니다. 10년간 무려 160%의 수익률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고 현금은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은 선진국 주식이 좋겠지만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시면
분산 투자도 나쁘지 않은, 편안하게 투자하는 대안이었다. 저는 분산이 답이에요. 코어는 무조건 핵심은 분산하는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십시오. 저는 분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최적의 대안은 바로 TDF라고 하는 상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TDF를 가지고 와보셔도요, 좀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TDF들이 출시가 상당히 많이 됐고, 경쟁적으로 다 우리 TDF가 잘한다라고 하시겠죠? 근데 성과가 들쭉날쭉해요. 3년 성과 보실까요? 1등 하는 미래에셋 15.4% 하는 것 대비 1% 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무려 성과가, 이거 심지어 2045, 이거 2045년 은퇴자를 위한 TDF 빈티지거든요. 2045년 은퇴자면 앞으로도 25년 정도 은퇴가 남으신 거니까 가장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아마 사회 초년생들이 가입하면 적합한 그런 빈티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2년 성과로 보시면 어떨까요? 2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마이너스 나는 애들도 있어요. 1년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6% 나는 애들도 있고요. 마이너스 나는 애들도 있어요. TDF가 다 같은 TDF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퀘스천, 그러니까 잘 모르겠을, 점검을 해봐야 될 TDF는 여기 있는 KB와 삼성, 미래에셋에 있는 자산 배분 TDF라는 게 있고요. 하나 거에서 이렇게 4개 정도를 살짝 퀘스천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제외한 신한 거라든가 한화나 미래에셋, 한국투자 이 TDF들은 상대적으로 장기나 중기, 단기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래 저희가 코어로 가져갈 만한 어떤 자산의 분산이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 4가지 중에 하나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은 저는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안 가지고 계시다면 향후에 국내 주식형이 좀 원금 근처로 오시면 해당하는 펀드로 좀 저는 갈아 태워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어 비중만큼. 한화자산의 월간 운영 현황을 또 봅니다. 이걸 보면 TDF들이 대략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국가도 이렇게 분산이 돼 있죠. 물론 미국 비중이 높습니다. 자산별 비중을 보시면 해외 주식부터 채권, 국내 주식, 국내 채권, 리츠 등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045라는 빈티지답게 투자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주식형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포지셔닝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유 종목 탑10을 보시면 어, 여기 앞에 JPM이라고 되어 있는 JP모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주식, 채권, 하이힐드, 펀드에 투자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JP모건뿐만 아니라 아이쉐어즈라고 하는 블랙록 자산운용에 운영하는 ETF, 러셀 2000이니까 미국 중소형주 ETF죠. 이런 펀드에도 투자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군과 지역과 펀드들의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지난 한 달간 펀드가요, 무려 8%나 반등을 했대요, 수익률이.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가들의 파격적인 경기부양책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 둔화가 되었습니다. 5월달 들어서는 이제 경제 재개들이 속속 개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월간 운용 현황으로 정기적으로 또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건 너무 한국 주식이나 특정 스타일로 테마로 또는 뭐 섹터로 쏠려 있는 연금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복이 되면 꼭 여러분 핵심 자산은요, 최소한 중상을 가져갈 수 있는 분산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즉 TDF와 같은 형태로 꼭 갈아 태워 놓으시고요. 그 핵심 자산을 제외한 20, 30% 또는 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거꾸로 나는 몰빵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만 한정적으로 테마나 섹터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이 5년 전에 국내 주식 하셨다는 분들을 저는 나무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때는 그게 가장 좋은 대안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나 어떤 전략들은요. 어떻게 보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고 보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의 핵심 연금 자산들을 좀 잘 지켜서 나만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꼭 분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